네, 안녕하세요. 약사 김정은. 심리상담사 나혜랑입니다. 네,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. 요즘 몸 건강 못지않게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영화, 드라마, 애니메이션과 같은 이 익숙한 이야기들을 매개로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이 다양한 심리적 상태들을 상담사님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 첫 번째 내담자를 소개해 볼 차례인데요. 잠깐 영상을 같이 볼까요?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애니메이션 업의 오프닝인데요. 칼과 엘리의 어린 시절부터 결혼 그리고 함께 꿈을 키워온 인생 전체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. 두 사람은 모험을 꿈꾸며 파라다이스 폭포를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현실의 시간은 그 꿈을 자꾸 미루게 만들죠. 일, 병원,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꿈은 점점 뒤로 밀리고 결국 엘리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채 칼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. 상담사님, 저는 이 애니메이션 아이랑 같이 봤거든요. 근데 진짜 딸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. 약사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? 저는 이 칼이 엘리가 죽고 나서 완전 성격이 180도 변해버리잖아요. 괴팍하게 굴고 막 항상 화가 나 있고.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죠? 네,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으면 애도의 5단계를 거친다고 해요. 먼저는 현실을 부정해요.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,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좀 무감각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은 분노하게 됩니다. 떠난 사람을 향해 분노하기도 하고 신을 향해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해요. 그 다음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. 내가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, 내가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. 이런 타협을 거쳐서 우울하게 됩니다.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슬퍼지죠. 그 다음 수용의 단계를 거치면서 드디어 그 사람이 떠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균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근데 칼은 이 수용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과거에 자신을 가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아직 부정의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매번 이렇게 좀 날이 서 있고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을 보이는 거군요. 그런데 칼이 이렇게 남들에게 까칠해진 이유는 사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. 왜냐면 다시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이 칼을 더 날카롭게 만든 거거든요. 이번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칼이 집에 유독 집착을 보인다는 겁니다. 그건 이 엘리와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이 집을 엘리 자체로 여기는 게 아니었을까요? 왜 저희 일상에서도 이 유족분들 중에 고인의 특정 유품에 좀 더 집착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 사람을 상징하는 물건은 나와 그 사람을 연결해주는 끈처럼 느낄 수 있어요. 애도가 잘 이루어지면 상실한 사람을 내 마음에 예쁘게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가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외부의 물건을 마치 그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. 네, 하지만 이때 우리의 귀염둥이 러셀이 등장하죠. 네, 이 작품에서 러셀의 역할은 꽤나 중요한데요. 바로 칼의 치유를 위한 촉매제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. 러셀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칼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부재로 큰 상실의 아픔이 있는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. 비록 서로 다른 형태의 상실을 경험했지만 바로 그 상실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서로를 이해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로 발전하게 됩니다. 또 흥미로운 점은 의도치 않게 칼이 러셀을 돌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치유된다는 점입니다. 타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도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상담사님,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어쨌든 칼이 우여곡절 끝에 엘리와의 약속을 지키게 되잖아요? 그런데 왜 이 파라다이스 폭포에 도착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을까요? 우리는 뭔가 상실하거나 그러면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. 뭔가에서 지우거나 아니면 막 하려고 들거나. 칼도 처음에는 엘리의 꿈을 대신 이뤄주면 자신의 상처가 회복될 줄 알았을 거예요. 그래서 집을 폭포까지 가져온 거죠.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엘리가 돌아오는 것도 슬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. 외부의 목표 달성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. 하지만 칼은 엘리의 모험책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메시지를 보고 뒤늦게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죠. 맞아요.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도 바로 이겁니다. 우리는 누구나 살다 보면 결국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. 그런데 막상 그 애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칼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. 하지만 상실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그 상처를 잊거나 덮는 게 아니라 그 상실에 새로운 의미를
부여하는 것만으로도 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.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미 재구성이라고 부르는데요. 비록 칼은 엘리와 영원한 이별을 해야 했지만 그동안 엘리와 함께했던 시간의 의미를 재발견하면서 상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의미를 러셀과의 새로운 관계로 이어가게 됩니다. 그런데 상담사님, 이렇게 의미를 다시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요. 이 현실에서는 슬픔이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할 힘이 안 나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. 약국에서도 의외로 많이 보이거든요. 요즘 그냥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서요. 아니면 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깜빡깜빡해요. 이런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랑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일부는 우울증 초기 상태인 경우도 적지 않아요. 맞아요. 우울증이 꼭 슬프다, 눈물이 난다 이렇게만 나타나지는 않죠. 칼처럼 갑자기 신경이 예민해진다거나 혹은 몸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래서 나 우울한가?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사실 상실로 인한 우울감이 일상 기능을 심하게 떨어뜨린다면 심리상담과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여기서 약사 입장에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도 덧붙여 볼게요. 이 상실 이후 우울감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사랑한 사람을 잃었는데 아프고 힘든 게 당연한 거 아니냐? 굳이 약까지 필요한 거냐? 혹은 뭐 부작용은 없을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거든요. 하지만 이 잠이 거의 오지 않거나 식욕이 완전히 떨어지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가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 약의 도움을 잠시 받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. 또 의사 선생님들이 상실 이후 우울 상태에 주로 사용하는 약물은 항우울제, 그 중에서도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SSRI 계열 약물들이거든요. 이 약들은 기억을 지우거나 슬픔을 둔하게 만드는 약이 아니고요. 너무 가라앉아 있는 감정 상태를 바닥에서 조금 위로 떠오를 수 있게 이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약사로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갖기 이전에 약에 대한 인식부터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. 이 정신과 약은 사실 상담과 회복이 가능하도록 이 체력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다만 이런 약들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서만 본인 상태에 맞게 처방받아야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앞으로 신사이드에서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네, 혹시 최근 사랑한 사람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지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.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슬픔이 오래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정신력이 약하거나 잘못 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자,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죠. 그리고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. 자, 언젠가는 칼처럼 이 붙잡고 있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의 의미를 조용히 가슴에 남길 수 있는 날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.